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정말 더운 날씨였죠. 네, 코스닥은 날씨처럼 뜨거운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1,059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경신한 반면 코스피는 3,270선으로 물러나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백신 허브 추진이 출범 소식에 바이오 종목이 후끈했고 또 AI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 관련 업종들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지만 유가증권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까지 순환매가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8월 한 달도 저희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점검 꼼꼼히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튼튼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1부,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좀 힘들어 보이시긴 한데 활짝 웃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힘든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시청자분을 만나는 일이 그래도 유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일이니까 저도 네. 이제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또 종목 상담은 어려움에 계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주유소 이 3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내서 잘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15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금호석유 가지고 있고요. 네, 금호석유. 네, 제가 평단이 되게 높아요. 25만 원 선이고요. 네, 매수가가 25만 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0%. 40%요. 네.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신 편인데 혹시 예, 몇 어떤 번-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몇 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았고요. 지금 내일이 실적 발표인데 네. 요즘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저는 지금 오래돼서 일단 수익권에서 좀 나오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내일 대응 그다음에 사고팔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제 사셨어요? 보유하신 지 꽤 오래되셨나 봐요. 예. 올 초에 사셨어요? 예? 올 초에 사셨어요? 월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 2월 달, 3월 달 사셨죠? 아니요. 3월, 4월, 5월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하셨구나. 샀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사볼만 했다 그렇죠. 그때는 예, 이제 예.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예. 금호석유 자체도 그 화학업종, 석유 화학업종 내에서 뭐 실적이 나쁘거나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뭐 모멘텀 효과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호석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모멘텀도 네.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사실 또 같은 그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가격도 네.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이제 다른 이제 화학 업종 가진 분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이제 금호석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제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왔냐라는 부분은 이제 화학업종 이제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 올 초에 이제 같이 많이 막 떴던 이제 경기 관련돼 있는 기초 섹터들 보면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기계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 그러죠. 강하게 올랐고 네. 다른 섹터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고 이 섹터 종목들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왜 이제 화학 섹터는 유독 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분기 정점론과 관련되어서 여기를 기저 효과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쪽과,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2분기에 정말 정점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화학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업종은 결국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쳤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중국 업체들의 난립과 저평가 경쟁, 원가는 오르는데 중국 업체들 때문에 가격 인상은 안 되고, 원가는 오르고 가격 인상 안 되는 이중 압박,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 초에 들어오면서 좋은 시기를 좀 거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희석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뭐냐면 철강은 지금 현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의 규제가 들어오든 혹은 자국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든 어쨌든 수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화학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화학은 업황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특출나게 IT 소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는 이제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뭘 대변하는 바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기간이 한 180만 주 팔았거든요. 최근 이제 1개월간 보면 외국인이 40만 주, 기간이 16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급을 볼 때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라면 적어도 올해 들어왔던 6개월 정도 수급해서 기간이나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됩니다. 혹은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면 최근 1개월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 1개월 수급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양쪽 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압박이 수급에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호석유를 가진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석유화학 업종에서 좀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PR로 보거나 PBR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금호석유가 가장 가격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실적과 내일 발표되는 부분에서 이걸 매도해야 되냐? 그럼 오늘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기 좀 오늘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해서 만약에 주가가 좀 눌림을 받잖아요.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면 오히려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지 않을까.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까 좀 싶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양쪽의 경우를 다 본다면 저는 이 종목 같으면 좀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비중이 40%라서 이제 너무 높은 게 조금 단점인데 네. 이제 어려운 구간을 지금까지 겪고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19만 5천 원 정도를 요번에 떨어졌던 가격대에서 지지선을 놓고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인데 저는 이제 1차적인 목표 가격을 27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일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출렁거리면 만약에 비중이 좀 낮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은 4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아래쪽에 19만 5천 원 지지선으로 하시고요. 27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가도 조금 높은 편이시고 또 비중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또 매수를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27만 5천 원 선까지 보유를 일단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원익 PN이고요. 원익 PN이요. 예, 네. 비중과 매수가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네.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10%고요. 네, 24,000원에 10%요. 네, 제가 좀 이걸 너무 높이 사서 예. 거짐 이제 산 가격이 거짐 오는데 네. 이걸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무척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래도 오늘도 3%가량 올라서 또 흐름도 좋았고 2차 전지 관련주라 섹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종목은 사셨다 그렇죠? 가격이 조금 이제 높게 사신 건 맞는데 비중도 네. 적절하게 사셨고 원익 PN이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이 PN이를 인수합병하면서 PN이 안에 이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N이 안에 있는 그 자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뭐 제어 시스템, 뭐 유도 장치,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나 특히 전원 공급 장치 이쪽으로 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적도 보면 실적 상당히 양호합니다. 실적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4년 중간에 1,200억, 1,300억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1,900억 정도 올랐었고 영업이익도 뭐 200억대 그렇게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약간 고가권에서 매수하셨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기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고 단기간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꽤 해서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주체가 투신하고 연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액티브 자금이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마 주가를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내면서 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가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보통 매수 가격 오면 본전이라도 하자라는 심리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직전 고점이 26,000원인데 목표 가격은 28,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소 28,000원에서 조금 욕심내면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 요 사이까지 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좀 보유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좋은 회사니까 보유를 하시고요. 최소 이제 28,000원 위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뭐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뭐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매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래쪽 지지선은 2만 원 잡고 28,000원에서 3만 원 요 사이까지 좀 분할로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종목 잘 고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매수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기관의 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또 주가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소 28,000원에서 3만 원 선까지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종목은 E&D 37,000원에 매수하고요. 네, E&D 37,000원에 예, 뭐 20%입니다. 20%요. 예, 예. 아,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4월 달에 제가 33,000원대부터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지고 네. 뭐 27,500원 이렇게 사가지고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가 37,000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7월 29일경에 35,600원인가까지 왔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장기로 봤는데 그때 제가 매수를 않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단계에 왔는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한 시기에 이게 그 매도를 하고 네. 다시 그 자리를 잡냐 이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또 수익원이셔서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해당 예, 예. 부분 바로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받아 보도록 할게요. 예예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그 물타기를 좀 하셨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운이 좀 좋으신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그래도 좀 올랐지만 가급적이면 초과 매수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이 나면서 조금 더 하시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아니면 이제 지지선을 좀 설정해 놓고 좀 초과 매수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초과 매수 하시기에 그렇게 좀 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대형 우량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지금 주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반등이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붙어가지고 예, 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인데 예.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예. 실적을 좀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제 그 꾸준하게 늘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정점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좀 정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164억 정도 예상했다. 올해는 한 120억 정도.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형태인데 모멘텀은 2차 전지로 좀 붙어서 주가 좀 반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39,000, 그러니까 35,900원 여기 붙을 때 35,000원 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예.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그 반응을 보지만 위쪽에 보시면 수급이 그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이 모멘텀을 가지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진출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사실 개인만 사지 기관이나 외국인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5,000원 붙을 때 좀 종목을 차익 실현 하시고 진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지금 현재 보면 많이 그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요게 이제 좀 확장되는 게 오늘부터 좀 보면 2차 전지 관련되는 쪽도 매수가 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차 전지에서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종목을 교체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평균 단가를 맞췄던 그 본전 가격을 지지선으로 하시고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35,000원이 오면 매도하는 걸로 종목을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네. 혹시 종목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서 안 되고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나중에 그 카카오톡 보시면 거기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계속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지만 실적이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아,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MK전자. MK전자.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5,000원, 비중 20%. 25,000원에 20%요. 네. 아, 네. 어떤 부분이 오늘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되려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너무 비싸게 들어갔나 싶어서. 아, 그러니까요. 좀 굉장히 고점일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 고마워요. 예, 안녕하세요, 신현님 반갑습니다. 네. 한 2, 3일 되셨어요, 사신지? 네, 3일 날.
좀 샀나?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너무 고점에 사셨죠. 너무 고점에 들어갔죠. 이제 고점에 사신 것도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MK전자가 뭐 실질 조건 펀더멘털 온 기업이 아니고 이번에 그 ESG 그 동부엔텍 인수한 것 때문에 그 들어가셨다 그렇죠. 네. 그 이제 ESG가 이제 바람이 불고 테마잖아요. 테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테마에 걸쳤고 이게 NK전자가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테마에 쏙 들어가니까 이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는 그 무조건 이제 고점 가면 팔고 나야 돼요. 이제 고점 졌는지 모른다 했죠. 근데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올라가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그렇게 사는데 고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던지는 쪽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딱 던질 때 딱 받아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테마주는 절대 추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이슈는 없나요? 없어요. 그 테마로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2차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NK전자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얘기하신 게 테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번에 뭐 동부엔텍 인수하면서 ESG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펀더멘탈이 이제 완전히 좋아지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뭐 아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테마가 붙었을 때 이제 상승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 고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확 던질 때 그걸 받아주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빠졌던 부분을 본다면 아마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각을 봤을 때 차라리 오늘 정도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어설프게 나오면서 거래가 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제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0원인 25,000원 가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25,000원 근처에 매수하셨으면 일단 목표 가격은 거기까지 잡기 어렵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23,000원이 갈지 안 갈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내일 반등의 강도를 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다만 여기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23,000원 여기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비중을 확 줄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23,000원에서 24,500원 요 사이에서 전량 청산. 지금은 이제 확률 쪽으로 봤을 때 그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오늘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사실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밑에 지지선을 너무 길게 놓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눈치를 잘 보시다가 18,500원 정도 여기서 지지선을 넣으시고 가능하면 23,000원이라는 목표가가 오면 좋지만 오지 않더라도 이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반드시 비중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8,500원 지지로 목표 가격은 2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매수가가 굉장히 또 높은 상태시기 때문에 23,000원 선 올라오면 비중 축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테마 관련주는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해서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런 시장이라든지 좀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예. 2377님께서 현대차 23만 5천 원, 13% 비중이라고 하시거든요. 현대차는 사실 이제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급이 물론 이제 외국과 기관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이 다른 섹터 내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교할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섹터에서 아마 글로벌하게 실적이 그래도 가장 좋게 나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왜 모멘텀이 안 붙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자동차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2분기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이나 기관의 모멘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장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거의 현대차는 그 탑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꼬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현대차가 펀더멘탈이 글로벌 자동차 중에서 어느 업체보다도 지금 좋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견디면 그래도 하반기로 계속 넘어가면서 좀 주가 흐름은 좋아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21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건 뭐 현대차를 가지고 단기적인 거래를 하실 분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24만 8천 원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넘어서면 그 다음은 아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2차 전지로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지금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1차적으로 되는 구간, 그때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도 아마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1만 원 여기를 좀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좀 장기적인 보유로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를 넘어서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28만 9천 원 여기를 목표 가격으로 중장기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상향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큰 수익 얻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0657님께서 GS건설 44,500원에 25%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44,500원이면 그래도 최근에 샀던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GS건설은 사실 좋은 종목이고 자회사들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크게 기대감이 좀 있고,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좀 바뀌면서 올라오는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건설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좀 유입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보면 섹터의 움직임에서 건설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근데 유독 이제 우리는 좀 실적과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건설 종목들의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형성을 좀 하고 있고, 다른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분기로 넘어가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건설주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건설 업황이 어려울 때 자회사들에 대한 상당한 많은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려고 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담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2차 전지 재생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우군의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SK와 LG, GS건설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인데 자회사에 대한 IPO 상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GS건설도 자회사에 대한 IPO 얘기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공을 들인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되면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잠재적 리스크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내에 조금씩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주의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에 이제 4750인데 4500원 여기를 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저는 뭐 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고점인 48,850원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0828님께서 ST팜 종목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10만 1,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ST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아마 4월 달에 주가가 한번 좀 상승을 좀 했고, 이 종목은 뭐 테마도 잘 엮일 수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도 좀 엮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적자에다가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이어가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외국인들 일부가 동참하면서 지금 뭐 주가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제 올랐다가 조금 밀리는 형태를 보였는데 주가 흐름을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98,000원으로 좀 넣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오늘이 이제 지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시가 나오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1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돌파 시도가 넘어서면 14만 원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 톱텍. 톱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800원이고 한 35% 됩니다. 네, 15,800원에 35%.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지금 뭐 우선 저는 처음에 레몬 상장 때 진입을 했는데 아, 네. 뭐 자회사고 뭐 마스크 이슈 관련도 있었고 예. 뭐 좀 괜찮았어요. 그래 뭐 최고가 27,400원까지 제가 견디고 추격 매수를 정말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평단이 많이 올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뭐 이슈 보면 2차 전지 섹터하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영업도 있는데 주가는 지금 그렇게 뭐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어떻게 뭐 추격 매수를 뭐 좀 더 살까 아니면 네.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사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대응 전략 바로 저희 이지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익절 기회가 좀 꽤 있었다 그렇죠. 아, 네.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익절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 보니까 기초 분수 좀 가능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아쉽네요. 지금 지금 뭐 근데 그때는 제가 목표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사실은 모멘텀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 물론 아직 네, 레몬 뭐. 얘기도 하셨지만 네.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때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이고 한번 교체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그때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13,450원 여기가 가능하면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종목 하셨던 분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인데 그게 이제 다행히 그때 이제 뭐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그 4월달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아마 네.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가 좀 좋았었고 가능하면 이제 요때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좀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뭐 아신 것처럼 뭐 아예 그냥 뭐 펀더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완전히 뭐 엉망인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네. 않는데 다만 이제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그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육적으로 옮기었거든요. 뭐냐면 이 종목은 모멘텀 들어올 때 한 14,400원, 14,000원 위로 좀 붙었다가 아래쪽에 떨어지면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4,000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14,400원, 14,000원 여기 붙을 때가 약간 고가권 인식해서 한 13,500원 넘어갈 때 아마 청산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가를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이 가진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850원 여기 이제 저점은 좀 지지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이제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롤링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이번에 떨어졌던 11,000원 여기를 짚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건데 그 반등이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비장 그 가격이 어느 때냐면 12,500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12,500원에서 13,000원 요 구간대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그래도 이제 14,000원 여기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소화될 때까지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12,500원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설정 좀 하시고요. 네. 여기 갔을 때 이제 롤링이 좀 가능하시면 거기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이제 돌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13,000원, 12,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좀 밀리면 차라리 이제 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850원 여기를 잡으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5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 거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잡아서 거기 근처에 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10,000원에 이제 11,000원 여기 붙을 때 비중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면 한번 롤링을 한번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이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나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아, 예, 재롱전기입니다. 계룡전기요. 네.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기 7,100원에 10%입니다. 7,100원에 10%. 네. 아,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는데, 예. 아, 한 달 정도 되셨고요. 한 달 넘었는지 내 잘 모르겠네. 예,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그래, 어떻게 어떻게 좀 잘 안 올라가길래 좀 어떻게 네. 되는 거 싶었어요.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위원님께 바로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냥 제가 TV 보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고 사셨다 그렇죠? 이 종목은 사실 알고 계시죠? 이제 테마주다 그렇죠? 테마주고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색 있게 나오진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 남북 경협주 그거 보고 샀었죠 방송. 그러니까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나오면 철도, 전선 이런 쪽 연결될 때 이렇게 전선 관련주로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마 추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단발성 테마와 관련된 종목은 지금 여기 이제 주가를 잘 보시면은 딱 그 이슈가 불거질 때 한번 치고 주가 내려가고 한 번 치고 주가 내려가고 한 번 치고 주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나가지고 딱 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이 종목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짧은 테마주의 이제 딱 모습인데 이 재롱 경기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런 이슈가 딱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데 7,100원에 사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위에 이제 고점은 8,000원 근처에서 형성하고 떨어질 때 이제 산 거죠.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안 잡으셨으면 다행인데 그냥 평균 가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놓고 그냥 언제든지 7,100원 정도면 빠져나올 수는 있죠.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튀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펀더멘탈에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뭔가 또 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이 또 딱 터야 돼요. 테마가 또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8,000원 찍거든요. 그럼 8,000원 팔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남북 경협 테마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6,400원 정도 잡으시고요. 6,400원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는 하시되 한번 그 테마가 나와가지고 7,500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파세요. 그냥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7,500원에서 분명히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지금은 남북 경협 테마가 몇 번 정도 여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나오는 날 주가 딱 뛰면 이게 고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다 매도하세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는 결국 그 테마가 또 들어와야지 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남북 경협주가 어느 정도 테마 형성될 수 있는 시기니까 너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계속해서 또 지금 남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남북 경협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또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민첩히 대응을 하셔서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KTB 투자증권이고요. 네, KTB 투자증권이고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200원에 20%입니다. 8,200원에 20%요. 네네네네. 네. KTB 투자증권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적도 좋고 또 자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 호재도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요새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줄이는 것 같고 네.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기관들도 조금씩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래량도 줄어서 네.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KTB 투자 그러니까 혹시 꼭 요걸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토스 관련주라고도 하고 또 내실이 있고 수익도 잘 난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모멘텀으로 대부분 많이 사셨고
사실 이제 이 종목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에 이제 엮였지만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원래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워낙 예전에 저평가 돼가지고 자 이게 이제 언젠간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늘 못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갔고 모멘텀도 이제 여러 가지가 붙었다 그렇죠. 지금 가격대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선에 이제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저평가의 영역이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업종 평균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올라올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던 데가 8,000원 위에서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 위에서부터는 차익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조금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꺾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다 나와서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당연히 이제 7,000원 위에서는 지지받을 것 같고 지수는 이제 7,000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쪽에 차익 매물이 나왔고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000원 지지선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아마 위쪽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한 8,500원 내외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제가 봤을 때 종목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지지로 제가 볼 때 8,500원 정도 붙을 때 고점 돌파 시도를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은 청산을 해서 종목을 딴 쪽으로 교체를 하고 절반 정도를 가지고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현재 기조를 볼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8,500원까지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시지 않아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에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절반 정도 거기서 청산을 하시고 절반만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보시는 방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7,000원 지지선 보시고 8,500원까지 반등 보시고 그때 반등하면 절반을 청산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이라든지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노란톡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15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이 많아서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이 있는데요. 먼저 오은경님께서 인터파크 8,900원에 10%라고 하시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아마 그 인수전 관련된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좀 붙었고, 네.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 중국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런 이제 이슈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기조에 들어와 있고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상승이 이제 정확하게 뭐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11,300원 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한지부터 좀 봐야 되겠고 매수하신 가격 이하로 그 손절 범위를 넘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런 인수 관련된 이슈는 인수와 관련된 이슈는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 좀 짧게 본전 정도 아래쪽에 살짝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1,300원의 최고가인데 여기는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1,300원을 일단 1차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 가지 못하고 혹은 여기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거래량이 적어도 이제 한 이전에 나왔던 8월 2일 거래량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일단은 청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매수하신 가격 조금 밑에 놓고 한 8,500원 정도 지지선을 넣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11,300원. 아마 시세가 살아있다면 제가 볼 때 다음 주 초중반에는 이게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유튜브 상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덕이님께서 SFA 종목을 상담해 주셨어요. 45,700원에 15% 비중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뭐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상담 때도 말씀했던 39,000원 여기서부터 위치 고점은 44,0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이고 있고 SFA는 뭐 펀더멘탈이 아주 나쁜 기업이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대신에 상당히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그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그 모멘텀에 대비해서 사업용량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실적도 좋고 사업용량이나 지금 현재 신사업부를 찾고 있는 부분도 나쁘지 않는데 그게 실적으로 보탬이 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않는 기업이죠.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상당히 기대치를 가졌던 기업인데 올해도 실적은 나쁘지는 않지만 예전에 뭐 연강을 넘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등락에서 크게 벗어날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 그래서 44,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3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었던 종목이었네요. SFA였는데 지금은 박스권 행보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 상담은요. 이병순님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이 인선 ENT고요. 13,488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은 최근에 아마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도 괜찮고 또 이제 테마도 가끔씩 잘 형성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수급이 이제 개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이 이제 일부 매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수급이 이제 이 개인 수급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느냐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지선을 확보하냐 못하냐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을 4월 달에 형성했고 15,000원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가는 좀 우하향하면서 좀 밀려 내려와 있고 이 종목이 이제 단기간 모멘텀이 형성돼 가지고 이걸 넘어서기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기술적으로 좀 짧은 대응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12,200원, 그러니까 12,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좀 짧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목표 가격은 1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4,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14,000원을 단번에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여기 갔다가 좀 미끄러지거나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조의 지지선은 12,000원 잡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만약에 이제 여기 돌파까지 보신다면 14,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15,000원 돌파 시도를 한번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으로 몽둥이를 짧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지선은 12,000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14,000원을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위원님 1부,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무를 봤으니까 또 숲을 볼 차례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이 좀 급변할 수 있는 예측이고 외국인 수급이 좋은 방향이지만 상당히 거칠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수급이 과연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반도체 이후에 확장성이 있느냐, 연속성과 확장성을 일단 보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전략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경기 관련된 종목 혹은 IT 종목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면 어느 쪽이든 괜찮다. 다만 이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아마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과 안 들어가는 종목의 이제 편차가 여기서부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포트를 조금 다시 새로 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시고 외국인 수급을 우선적으로 넣으시면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단기 종목 위주로 보셨던 분들도 여기서는 한번 수익을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도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한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1호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프리패스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주유소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